그 마당지에 이제 마당지 여러분이 뭐 책들 다 좀 읽어 보셨을 거고요. 여기 이제 여러분이 1학년 때 이옥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셨잖아요. 네. 이옥에서 공부를 했고 이제 뭐 소논문도 좀 쓰셨을 거예요. 기말 리포트로 썼고 이제 저는 이게 제가 대학원 공부할 때 이옥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원문으로 막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데 야, 그러니까 대학원과 대학의 차이점이에요. 원문을 가지고 막 야,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썼는데 이거는 좀 독특하게 어떤 걸 썼냐면 그 여러분 혹시 하근찬의 순환이대라고 읽어보셨어요? 하근찬의 순환이대 안 읽어보셨어요? 이거 꼭 읽어보십시오. 정말 제가 강추입니다. 방학 때 이 순환이대라는 게 단편 소설이에요. 순환이대인데 이 순환이대라는 거 뭐냐면 이대에 걸친 순환이라는 거죠. 이대 아버지와 아들. 이대라는 게 two generation 이렇게 한자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순환이 이대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순환이. 요걸 좀 여러분이 배경 지식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이걸 두 가지를 엮어서 쓴 소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만도예요. 만도고 그 아들이 진수입니다. 진수인데 이 아들은 이제 6.25 그 예전에 들어가서 이제 싸우다가 다리를 하나를 잃어요. 외다리. 다리가 하나가 없어. 전쟁에 나가죠. 이 만도는 아버지는 이제 그 만주 그 사변 뭐 그때에서 막 그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이나마이트가 터져가지고 팔이 하나가 없어. 외팔이. 얼마나 이렇게 불쌍합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제 외팔이와 외다리죠. 그래서 아들이 오는 걸 막 기대하고 있었는데 다리가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막 술집에 가가지고 막 술을 막 먹는 거예요. 자기 아들 하나 있는 아들이 다리가 하나 없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작품의 포인트는 이제 외나무 다리가 이제 있어요. 이 둘 다 외팔이고 외다리잖아요. 근데 다리도 외나무 다리. 외나무 다리 뭔지 알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 만난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외나무 다리에서 이제 이렇게 건너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건너가냐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고등어 한 마리 산 거예요. 팔이 하나밖에 없는데 고등어 한 마리 사서 아들을 이렇게 업고 가는 거예요. 아들은 다리가 하나 없으니까 못 걷잖아요. 그래서 아들 이렇게 업고 가는데 그 산마루가 이들의 그 아버지와 아들이 가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끝나거든요. 상당히 저는 이거 작품을 순환 이대를 한 서너 번 읽었는데 되게 잘 썼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하근찬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하근찬이 이제 이 순환 이대로 엄청난 작품인데 거의 유일한 작품은 아닌데 거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하근찬은 무슨 과를 나왔냐? 여러분 생각할 때는 저도 이거 읽어보면 야 이거 국문과 나왔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주 놀라운 게 이 하근찬 이분은 생물공학과를 줬어요. 그러니까 참 이거 반성해야 돼 우리 인문학자들. 토목공학과를 나온 분이 이렇게 잘 써요. 제가 뭐 이걸 작품을 다 이야기를 못 하는데 여러분 꼭 좀 도서관에서 되게 찾기 쉬워요. 하근찬 순환이대 치면 나오는데 읽어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 얼마나 구구절절하게 의미를 잘 써놨는지 정말 눈물이 뚝뚝 흘려요. 네. 거기 아마 네이버에서 검색해도 나올 건데. 그래서 이 하근찬의 순환이대의 이 작품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설명을 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배경 지식을 막 가지고 있어야 돼.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제 공부가 힘들어요. 그죠? 물론 이제 그냥 할 수는 있어. 근데 의미가 좀 기초가 좀 부족하다. 자, 하근찬이 이 작품을 어떻게 썼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 소논문을 좀 알려면 그걸 알아야 돼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근찬이 이제 기차를 탔어요. 기차를 어느 날 타봤는데 그 상이용사라고 있잖아요. 상이용사. 그래가지고 막 그 전쟁에 나가거나 뭐 이래가지고 막 다리가 하나 없고 뭐 이런 사람 팔이 하나 없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기차간에 가보면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들 찾잖아요. 그런 사람들 뭐 신기루 장수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만도와 진수의 이야기가 그 어디서 생겼냐면 기차 안에 있는 여러 다양한 군상들이라고 하죠. 그 다양한 군상들의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디어가 떠올라.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쓴 게 순환이대라. 이해가시죠? 이대에 걸친 여러분이 아마 순환이대는 나중에 이제 뭐 소설 창작론이라든가 뭐 소설의 이해와 감상 이런데 공부하시다 보면 조금씩 나올 겁니다. 워낙 이 명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좀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116쪽에 2호기에 전에 나타난 작가의식이라고 제가 이제 쓴 작품인데요. 그래서 이옥은 거기 나오죠. 자유로운 형식과 내용을 이야기 속에서 표현한 소품 작가다. 소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제 1학기 때 공부하셨지만 뭐죠? 아주 좀 그 사소한 이야기 맞죠? 사소한 이야기라고 이 말을 한다면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것은 소품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small pieces라고 해요. small pieces. 작은 조각. 우리말로 하면 작은 조각. 되게 표현 재밌지 않습니까? 소품이 저도 이제 막 영어로 된 걸 막 읽다 보니까 소품이 영어로 뭐지 했더니 small pieces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그런 이야기. 영어로 말하면 이제 사소하다는 게 few times라고 해요. few time. 퓨타일 스토리 영어적으로 바꾼다. 퓨타일이 아주 사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쓴 작가가 이옥이고 이옥은 아시다시피 이제 하층민이죠. 그러니까 뭐 양반이긴 한데 그렇게 뭐 아주 뭐 높은 뭐 그런 벼슬을 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고요. 나중에 이제 그 글로 이제 먹고 살았는데 옛날에 아시다시피 글 써가지고 뭐 먹고 살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일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옥은 뭐 그렇게 뭐 큰 일을 하진 않고 주로 이제 글을 쓰면서 생을 보내는 작가입니다. 어쨌든 보세요. 그래서 이옥의 전은 24편이고요. 그 편수가 꽤나 있죠. 이 전이 이렇게 많은 경우가 많잖아요. 작가의 작품 중에 전을 뭐 이렇게 24편 쓴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열사부터 뭐 연려, 효부 여러 가지를 다양한 문상들을 그리고 있고 이 층위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층위. 그러니까 층위라는 거는 층은 층계, 위라는 거 위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층위라고 하는데 문학 제재의 다양성, 뭐 가치 이런 데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가적 자세가 있다. 그러니까 다양한 내용을 보고 또 이옥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또 무슨 말 하냐면 밑에 보세요. 작가란 천지 만물의 한 역관이며 또한 천지 만물의 한 화가다. 너무나 이 말이 좋아가지고 제가 인용을 했어요. 그 밑에 나오죠. 일란해가지고 작지자, 지을 작자고 이 지라는 것은 그것이라는 뜻이 그것. 원래 이 지라는 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가단 뜻도 있고 그것이라는 뜻도 있는데 작지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직역을 하면 그것을 짓는 자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가죠. 아시겠죠? 그것이라는 글이겠죠. 천지 만물지, 천지 만물의 여기서 천지 만물 다음에 지는 뭐뭐의라는 뜻이에요. 뭐뭐의 일상 이런 얘기죠. 서약.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이제 그 뭡니까 모양 그것을 이제 번역한 사람이고 역 또한 천지 만물지 이렇게 났죠. 그 용 이게 이제 일용면이라고 났죠. 일용면. 그래서 그 용용자에다 잠잘면자입니다. 잠잘면자. 그래서 이제 그 뭐 직역을 하면 천지 만물의 하나의 용이 잠자는 거다 뭐 이런 뜻인데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그 사물들을 있는 그대로 그려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화가처럼.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천지 만물의 다채로운 실상을 곡진하게 이거는 이제 아주 뭐 사실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려낸 작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짓는 게 아니다. 이 작품이라는 것은 거기 나오죠. 첫째 줄에. 그래서 이옥의 글에 이런 시정의 이야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그 뭡니까 많이 봤죠. 그 책에서 남녀의 정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서는 이제 남녀의 정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건 나와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자 이제 그 밑에 보세요. 이옥은 자기가 머물던 지역에서 직접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었던 가운데 흥미있거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었던 이야기를 소재로 삼았다는 거. 어렵지 않죠? 흥미있는 거. 여러분도 뭐 시를 쓰거나 소설을 쓰거나 하면 흥미있는 걸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1단계를 보면 이게 이제 이옥의 전의 창작 과정이에요. 어느 지역을 방문해.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전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물론 이제 책을 쓰기 위해서 방문하진 않죠. 여러분도 이제 시를 쓰거나 소설을 쓸 때 내가 소설을 쓰기 위해서 여행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이제 소설 쓰기 위해서 여행을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곳에 갔는데 막 시상이 떠오르거나 그렇지 않나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느 지역을 방문했고 2단계는 해당 지역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보거나 들어요. 그 지역에서. 뭐 사람들의 어떤 뭐 여러분도 어디 베트남을 간다. 그러면 가이드가 막 이야기 잘해주잖아요. 되게. 저는 그 패키지 여행을 뭐 나빠하지 않아요. 왜냐면 물론 이제 배낭여행도 나쁘진 않은데 배낭여행 가면 물론 이제 혼자 막 돌아다니는 건 좋아. 근데 별로 얻어가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탈리아 예전에 한 열흘 정도 여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 2015년에 10년 전에 막 갔는데 뭐 이제 뭐 노트에다 써가지고 뭐 이제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듣고 갔어. 근데 가서 보니까 이 가이드가 이야기하고 하는 건 잽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어요. 어쨌든 3단계는 자신의 주제 의식을 덧붙여서 재구성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뭐하고 또 연결을 시켰냐면 아까 말씀드린 뭐였죠? 이 순환이대하고 이제 뒤에 가면 나오는데 순환이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하근찬이라는 작가가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가다가 맞죠? 그곳에서 이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귀로 들어. 그리고 나서 주제 의식을 덮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전원일기 작가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어떤 뭐랄까 공간을 딱 갖다 놓고 마을에 부녀자들 막 오라고 한대요. 뭐 먹을 것도 다 먹으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 녹음기 같은 것을 해놓고 그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걸 이제 듣고 나서 그걸로 아이디어를 떠올려요. 네. 그냥 어떻게 10몇 년 동안 전원일기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먹을 걸 다 주는 거야 그냥.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이야기를 들으면 작가니까 거기서 이런 거 소재하면 재밌겠네. 뭐 그렇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넘겨보십시오. 그래서 118쪽에 보면 이옥은 17, 18세기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소품체를 고문체보다 이게 이제 조금 설명을 좀 필요로 한데 자 소품체는요 여러분 잘 알아두실 게 원래 양반은 이게 소품체를 쓰면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문체반정이라고 들어보셨겠지만 정조의 그 문체반정 뭐 이런 것 나오잖아요. 이 문체반정 이런 걸 보면 되게 양반들이 소품체를 써요. 예를 들어서 연암 박지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문위희라고 하거든요. 나는 말로써 희동한다. 이문위희. 말로써 그러니까 이 박지원은 뭐가 되게 많은 사람이냐? 박지원 여러분 뭐가 많은? 박지원은 들어봤죠? 연암 박지원. 뭐가 많아요? 겁이 많다. 그렇죠. 겁이 많아요. 그러니까 니제를 네가 알렸다 하니까 바로 반성 웃음. 자기가 이제 안 죽으려고. 바로 나는 뭐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 박지원은 하층민들 이야기를 많이 썼잖아요. 그건 아시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문장으로서 희롱했을 뿐이지 내가 뭐 이 사람들을 뭐 좋아하거나 이런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걸 이문위희라고 해요. 아시겠죠? 하여튼 그래서 다시 문제를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소품체를 당연히 효용적인 문체로 이제 재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소품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안 하다가 나중에 이제 좀씩 원래 세대가 흘러가면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원래 그 당시 그 사람이 이제 처음에 쓴 사람이 그 당시 우리 고우의 작품들이가 설날 연휴 때 한번 가봤는데 고우도 뭐 살아있을 때는 평가가 별로 안 돼요. 그렇죠? 자기 동생이 그냥 한 작품 팔아줬는데 지금 막 고우 작품 하나에 막 200억, 300억 뭐 이럴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요즘 세상의 사람으로서 스스로 시와 문장을 지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옥이라는 사람 아까 이야기했고요. 서울에 거주했고요. 성균관에 이제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이옥도 이제 그런 성균관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뭐 그렇게 신분이 좋은 집안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높은 벼슬을 하거나 이렇게 못했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다뤘다는 거예요. 수칙전보다 이런 거 잘 몰라야 되는데 어쨌든 실록에 오른 인물을 다뤘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그 밑에 보면 충효 열의 도덕관념을 중시했다. 나왔죠? 충과 효와 열 이런 것을 그렇죠? 이 열자는 원래 매울 열자인데 그런 것을 중시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옥에 저는 김여의 담정총서 저희도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이 담정총서라는 걸 원문으로 공부했어요. 근데 이 총서의 이 편자 김여가 이 소품체 문장으로 이름을 떨쳤어요. 김여라는 사람도. 그래서 이 학계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게 이옥과 김여를 위시한 이 소품체 작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 소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조금 이야기했지만 연암 박지원을 주로 이제 정점으로 해서 이제 막 하다가 이옥은 메인 작가는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그 박지원하고 이옥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메인이에요? 연암 박지원이 메인 아니에요? 몰라요? 연암 박지원이 원래 메인 작가라니까. 근데 이옥이라는 작가가 그렇게 메인 작가는 아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옥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도 이옥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국문학 역사 공부해 보면은 이옥에 대해서 설명이 그냥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 나중에 국문학 역사 봐보세요. 막 연암 박지원 같은 사람 막 나중에 4대 그 소설 4인방이 있어요. 소설 4인방이 누군지 알죠? 몰라요? 소설 4인방이 김시수, 그 다음에 서균, 그 다음에 박지원, 연암 박지원, 그 다음에 국몽 쓴 사람. 그렇죠, 김만주. 이 사람들을 소설, 이건 그냥 바로 나와야 돼요. 소설 4인방이 누구냐 하면 바로 나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소설 4인방. 조선시대 소설 4인방이죠. 나오는데 그렇게 못 들어가잖아. 이런 작가를 메인 작가라고 하는 거예요. 메인의 반열에 안 올랐잖아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연구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119쪽에 이 총서는 이제 여러 작가들이 많이 있다. 뭐 몇 명 이런 것까지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방대한 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옥의 전에 작가의식을 살펴보겠다. 이옥의 전에 나타난 작가의식은 첫 번째로는 유교 이념을 추구했다는 게 옛날 뭐 작가들 다 유교 이념을 추구했죠.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수칙전에서 이 시는 이모년의 몸시중으로 인물을 따라 이제 액정에 들어가요. 이 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그 뭡니까 궁궐 있잖아요. 궁궐 그쪽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총을 입은 뒤 궁 밖으로 나간 이래 30년간 소절하며 홀로 살았던 인물이고 세때에 따라 변하기 쉬운 사람의 마음이 사특해지지 않고 30년 동안 유지될 수 있는 이유를 자발적인 열로 보았다. 이게 참 재밌죠. 여러분 이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자, 이 열에 대해서 막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연암 박지원은 어떤 작품이 있느냐? 여러분 연암 박지원의 뭐 호질 양반자 말고 또 유명한 작품 있어요. 뭔지 혹시 아세요? 물론 민홍전도 있지만 이건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연려 함양 박시전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마 박씨가 아니라 다른 박씨죠, 이거는. 그 박씨 말고 연려 함양 박씨. 그래서 여러분 공부는 아는 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연려 함양 박시전, 여러분 박지원이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자, 연려 함양 박시전은 어떤 내용이냐? 뭐 이야기 하려면 복잡하고 간단한 말인 거예요. 자, 함양에 사는 박씨가 있죠. 함양이라는 지역 있잖아요. 지금도 경상도에 함양이라고 있어요. 알죠? 근데 이 박씨가 열려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수절하는 거죠. 수절하는데 어떻게 수절을 요즘으로 말하면 500원짜리 동전이에요. 500원짜리 동전이라고 썼어요. 뭐 예전에 이제 엽전이죠, 엽전. 이 500원짜리 요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500원짜리 동전 굴려보신 적 있어요? 500원짜리, 100원짜리 굴려보셨죠? 대답을 하세요. 안 굴려봤어요? 무슨 죄예요? 그래서 500원짜리 동전을 굴리면 재밌는 게 뭐냐? 이 연려함양 박씨가 이 노이즈가 뭐예요? 연려함양 박씨가 엽전을 하도 굴려가지고 앞면이 다 달아졌어. 엽전을 하도 굴려가지고 여러분 이런 작품도 읽어보세요. 제가 뭐 이걸 구구절절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걸 읽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국문학 공부를 왜 하느냐 누가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냐? 작품을 잘 읽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맞나요? 문학 공부를 왜 하냐? 작품을 잘 읽기 위해서 한다니까. 여러 가지 비평도 뭐
여러 가지 시에 대한 이론. 이 말은 뭐냐? 결국은 이 연료의 그 수절에 대해서 찬성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그 당대의 어떤 시대적인 그걸 이제 자이트가이스트라고 하거든요, 시대 정신. 이런 것도 하나 알아주세요. 여러분 이제 문학을 공부하다 보면 세계 소설 같은 느낌. 그렇죠. 약간 지금 잘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 세태의 소설인데 세태를 약간 이제 풍자하는 거죠. 그걸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데 자이트가이스트. 우리가 이제 시대 착오라는 것도 있잖아요. 시대는 막 이렇게 흘러갔는데 요즘 생각해 보세요. 시대 착오가 뭐냐면 지금 막 그 뭡니까 엄청난 그 스마트폰 시대야. 근데 옛날 막 무전기 막 150만 원짜리 있다마는 거 가지고 다니면 이상하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시대 착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시대 정신이라는 얘기요? 그렇죠. 자이트가이스트. 이 자이트가 시대라는 시대 뜻이고 정신. 그 시대 정신 그런 당대의 이건 되게 잘 나오는 독일어인데 네.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이트가이스트가. 어쨌든 그래서 다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작품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는데 거기 120쪽에 A하고 B에 보면 쭉 이야기들이 나와요. 거기 이야기를 쭉 읽어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래서 그건 여러분이 읽었다고 치고 121쪽부터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30년간의 긴 세월을 그냥 살아남은 것이 아니다. 하루 종일 이불만 뒤집어 쓴 채 누워있거나 하늘과 해조차 보지 못하거나 이를 드러내어 웃지 않거나 빗질과 목욕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이게 어떻게 옛날에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렇죠? 견뎌온 것이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 스스로 나서서 그렇게 산 것이다. 대단하죠? 30년간의 이제 수절을 이렇게 하거나 이럴 때도 그래서 이 시가 실천한 열이 자발적인 데서 우러나온 것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근데 이건 이제 자발적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또 우리가 뭡니까 이 시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사회가 그렇게 또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간성을 유지하는데 도덕관념이 중요하다. 또 비의 경우는 이 시의 열과 절을 그러니까 충신의 열절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의 그런 이 절개 이런 것도 사대부의 절개하고 연결돼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여인의 뭐 우리가 보통 뭐 사대부만 그 절개 뭐 해가지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특히 국화 가지고 사대부로 이제 국화잖아요. 국화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오상고절이란 말 써요. 오상고절 이게 뭐냐면 높은 절개죠. 고절이니까. 이 상이라는 건 설이고요. 이 오라는 것은 이제 거만하게 여긴다. 뭐 이제 한문 같은 거 여러분 찾아서 인터넷 찾으면 나오니까 뭐 굳이 막 한자까지 쓰려면 시간 너무 걸리니까. 설이를 오만하게 여기는 높은 절개. 말 멋지지 않습니까? 국화를 오상고절이라고 했어요. 오상고절. 그래서 이제 그 시조에도 이런 거 나오잖아요. 국화야 너나 너희 3월 춘풍 다입이고 낙목 한철에 너울로 피었느냐 아마도 오상고절은 엮임가느라 뭐 이런 시도 있거든요. 시조도 어쨌든 이런 절개를 여인의 절개도 이런 사대부의 절개가 똑같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작품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제가 뭐 이것까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또 이 두 의사의 행적을 입전한 거다. 그러니까 입전이라는 건 전에다 올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입전이란 말이 이제 문학 공부하다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거 한자 쓸게요. 전에 올린다. 전에다가 올렸다. 그걸 입전이라고 해요. 우리가 입안 이런 말 쓰지 않나요? 우리가 법 같은 거 할 때 입안한다 이런 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책상 앉았잖아. 책상에다 올렸다. 입안. 안건을 올렸다. 입안이란 말 많이 쓰는데 국회에서 뭐 그런 것들 입전이라는 건 전에 올렸다 이거지.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의사 행적에 대한 이야기도 또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다양한 걸 많이 썼죠. 그런 내용들을 쭉 써놨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의사 뭐 이런 것들도 쭉 읽어보십시오.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쭉 나와요. 그래서 123쪽으로 가보세요. 123쪽에 A에서 이옥이라는 사람은 차에 대한 체효, 이 사람의 충효가 가을 서리빛에 숭고한 의와 다툴 만한 것이다 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가을 서리빛은 아주 숭고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숭고하다. 그래서 하늘이 피하는 바가 없더라면 이보와 위승의 승리에 견줄 만한 공을 이루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뭡니까? 이런 충효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거죠. 충효라는 거는 한자 좀 분석을 좀 해보면 이 충자가 이렇게 쓰거든요. 충자가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왜 충효냐면 이 충이라는 건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우리가 이제 충하면 여러분 국가에 대해 충성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래 충자는 내 마음의 중심을 딱 세우는 거예요. 이게 충자고요. 효는 아시죠? 효는 늙을 노자하고 아들 자자예요. 그래서 아들이 노인을 등에 업고 가는 모습. 그렇죠. 이렇게 업고 있는 모습이 효예요. 거기서 나온 겁니다. 하여튼 이 충효라는 게 그런 뜻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이옥이 뭐 아주 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충효에 대한 이야기. 근데 여러분 이제 뭐 이런 열렬이라든가 충효는 솔직히 별 재미는 없죠. 그렇지 않나요? 뭐 좀 딱딱하다 볼까? 좀 딱딱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고시조도 공부하면 뭐 기생의 시라든가 이런 게 더 재밌지 않아요? 그냥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으니까. 그래서 2번이 사랑을 통한 참된 정의 추구라고 나올 거예요. 넘어가 보세요. 124쪽. 그래서 이옥은 인간의 삶을 표현하는 데서 정을 주목했어요. 통 알죠? 심생전은 남녀 간의 사랑을 로맨틱하게 형상화했고 신분제의 사회의 질곡을 드러낸 작품이다. 서울 사족. 사족이란 건 양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양반 중에서도 이제 어떤 양반이냐면 이 경화사족이라는 이거 좀 한자 쓸게요. 경화사족. 이렇게 길게 써야 됩니다. 이게 잘못 쓰면 토족이 돼, 토족. 이렇게 길게 써요. 서울 경자에 빛날 하자에. 그러니까 경화사족이 요즘 말로 뭔지 아세요? 서울 양반이에요, 서울 양반. 서울 양반 처음 타는 기차놀이라 뭐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경화라는 게 서울이라. 사족이라는 게 양반. 사족이 그 뱀사자, 발족자 사족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쓸데없는 거고, 맞죠? 사족이란 말 쓰잖아요. 이거는 뱀을 그려놓고 발을 그려. 뱀이 발이 있습니까? 그런 거니까 사족이죠. 서울 양반이라고 했습니다. 이 경화사족.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그런 그 서울 양반 심생과 이제 여기 나오죠. 계사의 딸 권녀의 만남은 남녀간의 순수한 끌림으로 인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만남이지만 양반 사족과 이게 계사라는 건 이제 뭡니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회계라든가 이런 걸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중인 여성이라는 신분의 격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별해야만 하는 비극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은 비극적이어야지 멋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해피엔딩도 나쁘진 않지만 로미오와 줄리엣 다 죽잖아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사랑을 뭐라고 해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을. 스타크로스트 러버라고 해요. 스타는 별만 알고 있죠. 근데 이 별만 있는 게 아니고 운명이라는 게 있어요. 운명이라는 게. 우리가 점성술이라는 게 뭡니까? 별 보고 운명을 점친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크로스란 건 지나간다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운명이 엇갈린 연. 그래서 영문학 공부 이런 게 좋은 거예요. 말이 되게 멋있어요. 스타크로스트, 예, 안녕하세요. 스타크로스트 러버라고 하는 것이 진짜 오셨어요? 네. 그 지금 마당지 그 어디냐면 125쪽 좀 보고 있어요. 마당지 없으시네요. 없어. 그럼 제가 드릴게. 제가 가져왔어. 그래. 제가 한 번에 가져왔어요. 맞아. 하나 더 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이거 제가 이거 좀 다시 드릴게. 이걸 보고. 그래서 이 스타크로스 러버라고 해서 운명이 엇갈리는 로미오와 줄리엣. 스타크로스 러버. 지금 이제 124쪽, 125쪽까지 거기를 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또 분석하는 게 재밌죠. 여러분 그냥 읽으려면 잘 안 읽히는데 이렇게 막 제가 설명을 왜 해드릴게요. 스터디를 해야 하는 또 문득 생각났어요.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운명이 엇갈리는 거예요. 스타크로스 러버라는 거.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125쪽입니다. 그래서 이별해야 되는 비극적인 사랑인데 두 사람이 맺어지기 때까지 머뭇거리고 짧은 행복, 안타까운 이별 이런 것을 잘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제 남녀의 사랑이 되게 재밌는 거죠. 그래서 밑에 나오죠. 이옥의 뛰어난 문학적 감각, 주인공 권리의 음성으로 드러나는 결연담은 사랑을 받아들인 여성의 내면을 꼼꼼하게 짚어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가 나와요. 뭐 제가 이걸 다 일일이 읽을 수는 없는데 여러분이 한번 이제 제 강의를 듣고 나서 댁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이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17 발걸음이 일찍이 문 밖을. 근데 이 재밌는 거는 이옥이 이걸 어떻게 썼냐? 한문으로 썼어요. 이게 우리말 쓴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거짓말 같아요? 126쪽 보세요. 126쪽에 제가 다 원문을 다 갖다 놨어요. 126쪽에 24번 각조 보면 다 한자로 돼 있죠.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가 있죠. 이게 번역이 된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그것까지 알 필요 없어요. 그거를 이제 여기 밑에 있는 거 알려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한문학을 전공한 사람은 알 필요가 있는데 그것까지 알 필요 없어. 이해가시죠? 뭐 그건 괜히 그냥 제가 폼으로 써놓은 거니까 그건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한문을 썼다는 거 그건 이해하시라 이거지. 이옥이 우리말을 쓴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제가 보세요. 그 116쪽을 볼까요? 여기는 조금 읽어볼게요. 116쪽. 거기 또한 제 몸은 한낱 중인집 딸에 불과합니다. 제가 무슨 절세 경성지색으로. 여러분 절세 지색 세상을 막 이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경성이라는 것도 성을 넘어지게 하는 아름다운 미. 경성이라는 게 그 여러분이 이게 또 이야기하는 것도 없는데 그 여러분 이제 고전 작품을 보면 경국지색. 네, 그렇죠. 경국지색 맞아요. 아 역시 똑똑하죠. 나라를 기울여뜨린다는 거예요. 그 경국지색. 야 대단하죠. 경성지색은 성을 무너뜨릴 정도. 경국지색은 이런 건데 그 뭡니까 그 삼국지. 이 삼국지에 보면 누가 유명하죠? 유비가 있고 조조가 있잖아요. 조조. 그래서 조씨 3부자가 있어요. 조씨 3부자가 있는데 그 조씨 아들 중에 조비가 있어요. 조비. 이 조비의 미녀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미녀편. 이거는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강추입니다. 강추. 그러니까 이걸 그 한자를 읽을 건 없어요. 조식이구나. 조식의 미녀편이 있어요. 근데 그 미녀편을 보면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미녀가 살아. 요즘 말로 하면 타워팰리스에 사는 거예요. 타워팰리스에 사는데 너무나 미인이야. 얘가 미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이제 뽕잎도 따고 막 그런 길에서 뽕잎을 따는데 미인인데 재밌는 편이 나와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 밥 먹는 사람이 이 여자를 보면 밥 먹는 것도 잊어버려.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또 길을 가다가 요즘 말하면 이거야. 자동차 타고 가다가 전봇대 받는 거. 그 여자가 너무 예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다니까. 재밌죠 표현이. 그래서 근데 결국은 그 미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미인이라기보다는 그 조식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신. 이해가십니까? 자신이 이렇게 제대로 뜻을 펼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미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것도 이야기할 것도 없는데. 조식은 남자가요? 네, 남자. 조제 아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조제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할 게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책만 공부하는 게 제가 많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순환 이대도 알려드렸지. 그다음에 미녀편도 알려드렸지. 그렇죠? 이런 걸 공부를 하는 거. 그러면서 이 배경지식이 넓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다시.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렇게 나왔죠. 뭐 도련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늘이 싫어하시어 복을 제게 주시지 않을 거예요. 뭐 이런 말 나오죠. 저는 마음을 정했고 부모님은 근심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이야기, 자기의 어떤 사랑하는 감정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돌려서 했지만 표현하는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 참 멋지죠. 그래서 이제 밑에 보세요. 권련 한낱 중인의 딸이고 얼굴도 예쁘지 않은데 중인은 제가 저는 설명드렸죠. 직책이 중간이어서 저도 중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학원 공부할 때 교수님 보니까 직책이 중간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있는 곳이 중간에 있어. 그래서 중인이 있는 곳이 광화문 쪽이 중간이잖아요. 계급이 낮아서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셨죠? 계급이 중간이어서 중인이 아니라 살고 있는 것이 서울 중앙에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동쪽에 살면 뭐예요? 동인이죠. 서쪽에 살면 뭐예요? 서인이죠. 남쪽에 살면 남인이죠. 북쪽에 살면 북인이죠. 중앙에 살면 뭐겠어? 중인이지. 아시겠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중인이 뭐냐고 하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 안 한다니까. 아 중인 계급이 중간 정도 되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공부라는 것의 매력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심생의 마음이 하늘의 뜻이고 사회상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신분 질서가 흔들리는 시기잖아요. 신분 질서의 동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의 서로의 사랑하는 감정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시기를 앞서가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남녀간의 사랑이지만 못하지, 그렇죠? 약간 흔들리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127쪽의 중간에 이옥은 만나면서 결합에 이르는 전반부는 긴장하게 표현, 긴장. 이별의 후반부는 힘없이 표현한다. 인간적인 자각을 이제 하게 되고요. 권려가 심생에게 보내는 편지.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이게 이제 권려니까 여자가 쓴 편지겠죠. 쭉 읽어보시면 야 이렇게 뭐 그 고사성어 막 이런 것들도 막 나와요. 제가 그 내용들은 좀 이렇게 밑에 설명을 해놨거든요. 고당 학발 29번 각주에 나오죠. 늙으신 부모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외로운 높은 집에 학이죠 학. 그다음에 발은 터럭발자거든요. 학발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거든요. 하여튼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까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128쪽으로 가보면 128쪽 그래서 이제 심생이 떠나서 사랑이 이지러지고는 권려는 절절한 한을 남긴 채 편지로서 마음 소외라는 건 뭐냐면 마음에 품은 거 이런 걸 소외라고 해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남 동료로서 자기가 죽으니 부모님은 의지할 곳 없게 되었고 결혼을 했음에도 시댁에 식구한 사람 보내지 못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야기들을 보면 남녀 이야기를 통해서 신분제 사회에 대한 어떤 문제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부조리한 정치 현실도 비판해요. 이욕이 되게 공부하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주제만 한 게 아니라 다양한데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신 거는 그 중에서 진짜 일부만 한 거예요. 다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유광업전 이런 것도 여러분 안 배우셨죠? 유광업전은 그 소품에 다,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다 그 있어요. 일부분만 우리가 그렇죠. 그 중에 있는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 얘기다. 다 연결돼 있죠. 다 그 책 속에 유광업전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24편 이런 게 있었다고 했잖아. 네. 그러니까 보세요. 공부할 게 얼마나 이 많습니까. 만화책 잘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그래도 공부를 했으니까 이런 논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옥 전집. 예, 이옥 전집도 있어요. 중앙도서관에서 네 번인가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빌려봤었는데. 예, 해서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학했다고 해서 룰루랄라 할 게 아니에요. 할 게 너무 많아. 이 국문학 공부하면 좋은 게 뭐냐면, 야, 내가 무지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안 하면 무지한지도 몰라,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공부를 내가 안 하면 공부를 왜 했는데 하면 할수록, 야, 이거 뭐 할 게 천지잖아요. 어쨌든 읽어보세요. 자, 이옥 전집 지금 말씀. 아유, 학습부장님 확실히 공부. 아니. 빌려보기만 해. 예. 보기만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조리한 정치 현실을 비판하는 건데 여기 보면 물질 과거가 숭상한. 근데 요즘 말로 하면 유광업전이 뭐냐면요, 쪽집게 강사예요. 수능 시험 요즘 말로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딱 맞아. 수능 시험 쪽집게 강사. 이게 유광업전. 그렇게 이해하시면 딱이에요. 이 헷갈리는 게 써보세요. 수능 시험 쪽집게 강사. 요즘 현대판. 조선파이지 현대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사기 요람인데 결벽 뭐 누가 밑에 나오죠? 시를 대강 할 줄 알아. 그다음 과체를 잘한다고 이렇게 좀 이렇게 공부를 조금 했다고 했어. 근데 그 가난하고 지체도 미천해. 그러니까 결국은 유광업은 어떻게 보면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딱 보니까 이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추정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풍속의 과거의 글을 팔아 생계를 삼는 자가 많았는데 유광업도 그걸로 이득을 취했다. 넘겨보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쭉 그 130쪽까지 ABC야. 이게 죄송한데 옥은 무슨 옥자예요? 옥자는 세 금자에다가 이렇게 금 할 때 이 옥일 거예요. 그 이렇게 하는 옥자. 남자가 옥 쓰는 게 싫어.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 옥봉 이렇게 그러니까 옥자가 구슬 옥자만 이렇게 쓰면 구슬 옥자만 쓰면 이제 보통 여자에게 쓰는데 이옥봉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쓰잖아요. 이옥봉이라는 그 여인이 있거든요. 근데 이옥은 세 금자가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다시 자 131쪽을 보세요. 중요한 거는 이게 다 한문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공부를 하려면 이거 한 번도 한번 읽어볼까? 좀 그런 생각들 한번 조금 아는 사람은 들겠어 안 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할 게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여기 나오죠. 131쪽에 A에서 유광옥은 집안의 지체가 낮고 고래 환자를 빌릴 정도로 가난해. 그리고 시를 그 환자란 건 이제 빌려가는 곡식 같은 거 이런 거잖아요. 시를 할 줄 알고 가채를 좀 해. 조금 공부는 조금 했어. 그리고 주인의 아들이 광역의 글로 진사에 올랐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쪽지게 강사가 되려면 나한테 배운 사람이 뭐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권 인서울 합격을 해야 돼. 그렇지 않나요? 나한테 배운 애가 받아쓰기 막 만점 맞았어. 그러면 막 몰려오잖아요. 엄마들이 막 우리 애도 가르쳐주세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때도. 그렇죠? 진사에 올랐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돈으로 매수했다고 나오죠? 타락한 지배층이 과거의 대리응시. 요즘만 컨닝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 문제의 사전 유출, 뇌물과 인맥에 의한 불공평한 채점.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문제를 지닌 이가 출사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똑똑한데 대두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 그래서 대작을 하는 그런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32쪽에 이제 이거는 제가 영문학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을 집어넣었어요. 거기 132쪽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비교문학을 하면 되게 재밌지 않나요? 저는 이제 이 동서양을 했기 때문에 영국의 대문호 세익스피어는 햄릿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영문학 안 하면 알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밑에 보세요. The time is out of joint. 그 영어로 써진 거 있죠. 두 줄. 이 타임은 시간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라는 뜻이 있어요. world, W-O-R-L-D. 세상이 out of joint잖아요. joint 하면 관절이라는 뜻이 원래. 또 연결. joint 깐다 이런 말 쓰지 않나요? joint. 관절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out of joint는 뭐냐면 연결되지 않았다. 연결이 될 것이 연결이 안 됐으면 엉망진창이 아니에요. 엉망진창이죠. 맞잖아요. 그래서 O cursed spite. cursed가 저주받은이라는 뜻이고요. spite가 운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운명하면 데스터니만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데스터니. 그것도 있지만 spite도 운명이에요. 저주받을 운명이에요. 데데벌 아이월스본. 여기 데데벌은 가로를 묶어놓으세요. 데데벌은 별 뜻이 없어 폼으로 쓴 거예요. 몰라 없어도 돼. 아이월스본 나는 태어났다. 뭐 하기 위해서? To set it right. set right는 바로 잡다는 뜻이에요. it은 그것이에요. it이 가리키는 건 뭐냐? 그 위에 있는 스파이트예요. 화살표하면서. 그 운명을 나는 바로잡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멋지지 않나요? 요즘 뭐 시국에서도 이 세상이 엉망진창 되었구나. The time is out of joint or cursed spite. That ever I was born to set it right. 이런 걸 딱 이렇게 반복 이야기해봐요. 있어 보이잖아요. 인터넷 한번 써볼까요? 예, 한번 써보죠.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필하면서 이렇게 했지만 세상이 엉망진창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필하고 이렇게 하는 뭐 쪽집게 강사는 유광옥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옥을 빗대고 있는 거.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제 그래서 이옥은 불의에 대해 비판하는 햄릿처럼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 유광옥의 내면의 자아를 투영시켜. 제가 썼지만 뭐 나쁘게 안 썼죠?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 했습니다. 근심의 일소. 일소는 이 소자가 쓴다는 거예요. 쓸 소자거든요. 일소했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도. 그러니까 한번 다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남영전은 담배 관련 작품 중 리더십의 것이. 이런 담배에 관련된 작품도 있어요. 이게 이제 근심. 담배가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그래서 공부를 보세요. 그럼 그 뭐죠? 시험에서 올백 맞았다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걸 알아야 한다니까. 도연명이라는 사람은 들어봤죠? 중국에 남북될 때. 이 도연명은 술을 뭐라고 했느냐? 술을 뭐라고 했을까요? 술을 도연명 뭐라고 하냐면 망국물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있어요. 근심을 잊게 하는 물건이세요. 도연명의 시를 읽다 보면 망국물이란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망국.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응용 테스트. 그럼 담배는 뭐라고 할까요? 자, 술을 망우물이라고 하면 여러분 담배는 뭐라고 하겠어요? 담배 한 편에서 몰라요? 자, 이건 똑같아요. 망우까지. 우리 안 되겠네. 네? 근심을 잊게 하는 면. 근심을 잊게 하는 풀이죠.
담배가 풀 아니에요? 담배가 이 풀나무잖아요, 그죠? 담배라는 게 있잖아요. 근심을 잊게 하는 풀이라고. 그래서 망우초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사람들이 망우초라고. 자,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가죠? 그러니까 그 전 담배를 안 피워가서 잘 모르겠는데 담배 이렇게 피면 막 그 사람들 막 근심 막 걱정 있고 막 그러면 막 담배 막 피잖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 있지 않나요? 습관성이. 그러니까 습관성인데 막 이제 걱정되고 그러면 안 피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제 아는 분도 담배 완전히 그 골초인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은 새벽에 이렇게 담배를 이제 하루에 2갑씩 피는데 담배를 이렇게 쐈다가 담배가 없어. 잤어요, 자기. 잤다고 생각했대. 근데 오늘 바로 자기도 이제 보니까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편의점에서 담배 사고 있대. 이해 가세요? 그 정도는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거의 그냥 몽유병처럼 담배가 없으면 자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편의점에 와 있는 거야. 담배를 많이 피는 사람들은 집에 책상에 하나, 차에 하나, 예. 사방에 넣고 다니는 담배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요. 맞죠.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게 순간에 맞아요. 몇 개씩 사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하여튼 이제 담배 이야기가 참 할 얘기 많죠. 그래서 다시 이제 보세요. 이게 담배 관련 작품인데, 그래서 이제 담배도 토바코라는 그 포르투갈에서 나온 건 아시죠? 예. 담배가 우리말이 아니에요. 토바코라는 포르투갈어가 일본에 건너가면서 타바코가 됐고, 타바코가 우리나라로 오면서 담바고가 되고, 담바고가 다시 담배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담배를 피면서 근심의 일소를 상상했다. 가전이라는 이 가전 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제 밑에 가전이라고 제가 40번 각주 써놨는데 가전은 이제 여러분 이제 국문학사 공부하시면 잘 나와요. 자, 가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이야기하기 너무 재밌어요. 가전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자, 가전의 특징이 두 가지. 첫 번째, 생애를 이야기해요. 라이프. 생애를 이야기.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의인화가 돼 있어요. 의인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 다 공부를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술을 이야기 술을 그러면 이름이 국순이야. 요즘에도 국순당 이런 거 있잖아요. 국순당 술 중에 국순이라는 사람으로 나와. 이해가세요? 국순당 이런 것처럼 국선생전 이것도 술이거든요. 술을 이름이 국선생이야. 이 선생. 국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사물을 뭘로 나오냐면 막 청강사자 현부전 막 나와요. 아니 그거 다 이야기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물들을 가지고 다 정시자전 이러면 지팡이를 의인한 거고요. 뭐 국순전 이런 거 술을 의인한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 두 가지 특징 꼭 알았어요. 가장 그거의 특징 생애를 이야기했고 의인화했다. 그래서 여기서 남영전이라는 게 그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오른쪽.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나와요. 이제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고려 말 임춘의 자 국순전 이거 한자 잘 모르시면 국순전이라고 써놨어요. 국순전 그리고 공방전. 자 이게 또 재밌어요. 여러분 공방전이라고 하는 거는 뭘 이야기할까요? 뭐라고? 건투? 전투 아니고 공방 알려드릴게요. 공방이 공자가 뭐냐면요. 클공투. 공격으로 방어한다는. 예, 아니 그건 아니고 그 공격 방어는 이제 실공자하고 좀 다르요. 막을 방자는. 하여튼 구멍 공도 되고 클 공도 되고 이게 이제 방이라고 하는 거는 네모 방자. 네모 방. 자, 그리고 뭐냐? 놀라워. 자, 공이 동그란 구멍이죠. 여기 네모가 들어가 있죠. 뭐 생각나요? 그렇죠. 상정통보. 엽전 이야기. 공방전이 돈 이야기. 뭐니 해도 머니. 그 공방전이 돈 이야기라니까. 근데 이름이 공방이에요.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가전치막 연구하는 사람 많아요. 이게 너무 재밌거든, 공방. 고려 말에 특히 이제 가전치가 유행하거든요. 그래서 고려 말 인춘의 이런 것들이 첫 선을 보였고 근세까지도 창작 이어졌다 이렇게 써놨죠. 이용은 가전 양식을 차용해서 담배에 대한 이것도 제가 쓴 거예요. 이제 절대적인 애정을 강조하고 인정받고 사회적 위상을 얻고자 하는 현세적 욕망을 그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영전은 두 부분이 있는데 남영이라는 게 이제 사람으로 쓴 겁니다. 담배지만 관직에 나아가서 불로서 적을 섬멸해. 담배 피려면 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전반부와 그로 인해서 서초폐양이 임명되고 치하를 받은 후반부. 즉 담배대에 불을 붙이고 길게 빨아들이니
그렇죠? 불꽃이 맹렬하게 이제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근심은 스스로 불에 뛰어들고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원래 41번 각주를 보면 이게 이제 근심 숫자예요. 근심 숫자. 그 41번 각주 있죠. 근심 숫자를 파자해서 의인화한 거죠. 여기서는 추심이죠. 가을 추자죠. 맞죠? 추심.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그 수심을 몰라서 이게 추심을 쓴 게 아니라 그걸 파자해 갖고 쓴 거예요. 어쨌든 근심이라는 거예요. 근심은 가을과 관련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한자로 보면. 어쨌든 근심은 스스로 불에 뛰어들고 죽었고 잔당들이 모두 행복했다는 이야기다. 뭐 극에 기뻐한 천군이 남령을 취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 자체가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담배를 가지고 남령들이라는 작품을 썼다는 게. 그래서 그 밑에 나왔죠. 천군은 기뻐해서 사자. 그러니까 사자는 이제 심부름꾼이죠. 남령을 서쪽 빼앗는 제수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담배 이야기들도 막 쭉 나오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자 136쪽으로 가볼게요. 136쪽. 자 벼슬길에 오르지 못한 채 깊은 근심에 차있던 남령이 마침내 관직의 천거라는 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 추천해서 그 되는 걸 천거라고 그래요. 과거에 올라가는 거.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래서 포상품인 담배 도구를 하나하나 묘사하고 나해라는 대목은 화려한 색채 이미지로 표현의 효과를 극대화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만 해도 담배가 무슨 요즘처럼 많이 있었겠어요? 뭐 디스도 있고 뭐도 있고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천군은 하루라도 그대가 없으면 안 되겠다. 담배 좋아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나요? 하루라도 네가 없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여러 벼슬을 하게 하고 그래서 남령의 권세가 이제 강화됐다는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쭉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것도 이옥이라는 사람이 뭐 실제로 담배를 뭐 어느 정도는 피웠으니까 이런 걸 썼겠죠. 뭐 또는 그러니까 아마 자기 어떤 그 경험담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밑에 나왔죠. 이옥의 문학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글쓰기는 낙척한 밑에 있죠. 선비 이옥에게 불우한 현실을 상쇄할 수 있는 출구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근데 이 글을 꼭 담배의 그런 뭡니까 예찬로만 읽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남령은 담배의 의인체이자 의인체 뭔지 알겠죠? 의인화된 물체 작가와 동일시되는 사물로서 그러니까 결국은 남령 이꼴 담배죠. 이꼴 누구예요? 이옥 이렇게 써보세요. 남령 이꼴 담배 이꼴 이옥. 이런 공부는 되게 재밌어요. 결국 이옥을 가르치잖아요. 이옥이 낙척해 근심을 가져. 근데 그거를 자기가 직접적으로 나 못 살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담배를 가지고 있는. 그래야 멋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삼인국 풍민국을 이야기했지만 정철이 전하 뭐 저를 왜 이곳에 유배를 보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멋있어요. 여인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멋있는 거였어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령의 일생은 작가의 삶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현실 참여의 꿈 이런 것을 이제 형성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도 좀 설명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 참여. 그래서 그러면 시중에 이제 2학년 때 시를 공부하시겠지만 참여시라는 게 있어요. 참여시. 특히 이제 참여시 대표적인 작가가 누구예요? 김수영이에요. 김수영 문학관이 서울에 있어요. 네, 그 뭐고요? 네, 투리노입니다. 그렇죠. 유명한 김수영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부여에 가면 개그맨 중에 누구 있어요? 네, 신동엽. 이 두 사람이 대표적인 참여시 작가예요. 그래서 그 신동엽이라는 작가의 그 글이 대단하고 신동엽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분은 사학을 또 전공했어요.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에요. 이게 국문학도 조금 했는데 역사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대소사실 많이 써요. 금강이라는 시도 쓰고 그렇고 김수영은 뭐 아시다시피 아주 유명한 원래 이제 연세대 영문과 나왔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김수영. 그래서 근데 이제 김수영의 시를 보면 또 독특하죠. 그것도 옆으로 세니까 이야기하려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려다가 네. 그 참여실 뭐라고 하냐 이걸요. 참여실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앙가주망이에요. 또 알아요. 이 프랑스어인데 앙가주망이 뭐냐? 영어로 말하면 인게이지먼트라는 게 참여시거든요. 인게이지먼트가 이걸 불어로 읽으면 앙가주망.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난 국문학과니까 우리 것만 좋아해야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국문학과를 내가 다닌다고 해서 물론 여러분이 막 어떤 작품을 읽을 필요는 없어요. 작품을 읽을 필요는 없지만 이런 용어들을 알아야 된다니까. 내가 국문과니까 우리 것이 좋은 것이 이게 아니에요. 내가 국문과를 다니는데 안가주방이 뭐야? 너 우리말도 아닌데 뭘로 알더라? 그게 아니라니까. 안가주방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3년씩 뭐라고 한다고? 안가주방. 네, 그래서 다시 교재를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참여를 했고 다시 생각을 좀 했다. 그래서 137쪽에 보면 김여의 담정통서의 가운데 이제 그런 매화사 외에 나오는 전들 중심으로 이옥의 그 전에 나타난 작가의식의 변화를 살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가 이제 그 뭡니까 여기 아까 말한 하근찬의 순환 이대와 관련된 쓴 거는 제가 좀 더 다른 논문에다가 좀 더 세부적으로 썼나 봐요. 어쨌든 그것도 어쨌든 여기 안 나오더라도 하근찬하고 연결된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옥이라고 하는 작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마지막 부분만 좀 볼게요. 138쪽에 두 번째 줄에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말 맞췄어요. 이옥은 이거 제가 쓴 말이에요. 자신이 말하고 싶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의 형태로 용광로, 멜팅팟이라고 해요. 멜팅팟. 용광로처럼 녹여내어 작가 의식을 펼친 훌륭한 작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말을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옥의 작품을 여러분이 뭐 여기 나온 것도 다가 아니에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의 일각이고, 근데 이제 이옥은 어쨌든 다양한 이야기를 썼다는 거. 이런 것들이 또 이옥의 작가의 작품에 있는 매력이고, 거기 이제 작품 속에 있는 건 여러분 우리말인데 다 읽을 줄 아시잖아요. 제가 거기까지 읽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제 저자 직강이잖아요. 저자 직강을 듣고 여러분 이제 강의를 이제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겠죠. 아무래도 그냥 읽으면 이 뭔 소리야 뭐 이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